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2타 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 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객과 약속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러면 뭐 고객 창업하시는 분들이 고객하고 약속을 일일이 하고 다녔다는 게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이라는 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앞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하는 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창업이라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업하는 것 자체는 창업인데 창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창업은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상태대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점포가 문을 열면은 거기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창업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잠깐 하다가 문 닫고 딴 데 가고 이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진정한 창업자가 해야 될 게 아니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주 나쁜 그 장사꾼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창업자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게 문을 연다 이러면 문을 열고 무엇을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가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종의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정하는 건 누가 정하냐 하면은 창업자가 정합니다. 창업자가 정해요. 재밌는 거는 그 누구도 간섭을 안 합니다. 본인이 정해요. 근데 문제는 안 지켜요. 아시잖아요. 보면은. 저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유통 중에서도 좀 백화점 같은 데는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것을.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이나 소점포 창업자들은 이 자체를 굉장히 인지를 안 해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쉽죠. 뭐가? 창업에서 성공하기 쉬워요. 뭐가 쉽냐 하면 잘 안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키는 쪽에서 고객들의 시선이 이렇게 오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정하는 것이 창업자의 몫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게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그게 일일이 고객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말로 하지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고, 지키지 못한 약속을 못 지키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안 봐요. 고객하고 처음 본인이 한 약속이 있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알아요. 본인만 안다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되니까 또 바꾸고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지를 모르죠. 근데 고객은 그걸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본다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상관없이 똑같아요. 어떤 분은요,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고객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본다. 다 본다. 오히려 그럴 때에서 더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창업은 그 자체가 영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고, 단순히 그냥 가게 문을 여는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할 때 고객에게 불필요하거나 해를 끼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창업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고객을 이롭게 하는 그 무엇을 제공하겠다는 게 창업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고객을 해롭게 하면은 그럼 제가 봤을 때 하루 이상 못 가죠. 고객을 이롭게 한다는 근데 그 이롭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선을 지키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느끼는 걸 누가 느끼냐? 고객이 느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나는 별로 그냥 이게 고객이 이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고객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정말 고객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래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은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모든 고객을 다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방향성도 없고 색깔도 없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 맞췄다가 저 사람한테 맞췄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내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자, 고객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일일이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정한 고객들한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뭐 하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반 오프라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오픈할 때 행사를 하죠. 보통 합니다.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꽃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음악도 하고 뭐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정해진 상권 내에 있는 고객들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것을 합니다라고 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일종의 마케팅이나 홍보 행위라고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내가 여기서 이 장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팔려고 합니다라고 스스로 고객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변 고객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못하니까 공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하고 내 가게를 알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이 방식이 틀리죠. 똑같이 하더라도 전달되는 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준비를 어떻게 했을 때 해야 되냐 하면은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이것을 해야 돼요. 근데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객한테 이걸 신고하잖아요. 영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타격이 크죠. 더 타격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식 오픈 행사를 하기 전에 연습을 좀 하라 그래요. 연습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아이템은 좀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가오픈이라 그래요. 진짜 오픈이 아니고 거짓말 오픈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문을 열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 장사를 하잖아요. 만약 하면 거기서 내 부족한 걸 계속 보충시켜 나가야 돼요. 그럼 이때는 손님을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손님이나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오고 싶은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객한테는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돼요. 지금 가오픈 기간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완벽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를 하고 그래도 이용하시겠습니까? 고객이 선택하십시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고객은 판단하죠. 여기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 나가는 거고 나는 한번 뭐 괜찮다 싶으면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충시켜 나가서 최종적으로 오픈할 때는 거의 완벽한 서비스 수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지 않죠. 우리는 이렇지 않아요.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대충 준비되면요. 그냥 바로 오픈해요. 그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렇죠. 무슨 욕심? 빨리 벌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빨리 벌는 욕심 때문에 멀리 못 가고 빨리 망해요. 진짜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자, 저는 이 약속 중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속, 무언의 약속 중에 세 가지 약속. 자, 첫 번째 저는 영업 시간에 대한 약속을요. 이건 운영자가 해요. 법적으로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몇 시까지 하라 이런 게 이건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만 영업하라 법적으로 이런 거 없어요. 하루 3시간 할 수도 있고요. 하루 1시간 할 수도 있고요. 1년에 하루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 마음이에요. 다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영업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뭐 오픈 몇 시, 클로즈 몇 시 이렇게 해놓죠. 몇 시부터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것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픈이라는 개념은, 영업 개시라는 개념은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은 고객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고객이 이용을 한다는 개념은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그죠? 그러면 10시부터 내가 영업을 한다 그러면 10시에 고객이 오면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없도록. 예전에는요, 음식점에 대부분 보면 오픈을 오전 10시로 해놨어요. 그리고 클로즈, 마감 시간을 저녁 끝나는 시간을 밤 10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데 가보면 10시에 문 열어도 실제로 가면 손님 못 받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아침 장사를 하지 않는 식당 이런 데 가보면 요즘은 11시 30분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11시 30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1시 20분에 가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게 맞죠? 고객은요, 기다립니다. 30분이 될 때까지.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프랜차이즈 이렇게 브랜드에서는 그 가맹점을 그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개인 창업자가 운영하는 데는 이 개념이 없어요. 전 이걸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안 지키는 것을 지키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새로 이 시장에 들어가실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창업자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분하고 내가 차별화되는 요소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안 지켜.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픈은 그렇다 치고 문 닫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10시까지 클로징 하겠다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시 딱 되는 순간까지 손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시 1분부터는 손님을 추가적으로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데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주문 시간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라스트 오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9시다 이러면 9시까지 손님을 받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그때 받으면은 나가는 시간은 손님이 늦게 드시고 나가면 한 1시간 동안 있어도 안에서는 가게는 돌아가요. 대신에 추가 고객은 안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10시라고 해놓고 9시 반에 가면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화가 무진한 적이 있어요. 아니, 9시 반에 배가 고파갖고 9시 반에 식당 가는 사람이 왜 가요? 배가 무지 고파요. 그래서 막 불 켜져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끝났대. 화가 무진합니다. 예? 제가 지금 그렇게 제가 당한 데는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를 하죠. 망하라고 기도합니다. 절대 안 가죠. 내가 다시는 안 가죠. 안 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인을 뭘로 하느냐. 자, 여러분, 간판에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두 번째예요. 간판에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졌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해요? 영업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는 영업 중지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간판 불이 켜져 있을 때 영업을 안 하는 거는 이 고객을 굉장히 이거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걸 지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24시간 간판 불 켜놓은 집이 있어요. 주말에도 있잖아요. 휴일도 켜놔요. 왜 켜놓냐 물어봤더만은 홍보래. 그건 홍보가 아니에요. 고객을 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9시 30분에 저는 9시 30분까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영업시간을 마감 시간을 9시 30분이라고 정보를 줘야 됩니다. 고객한테. 그 정보를 주고 9시 30분이 딱 되면 뭐부터 해야 되냐. 간판 불부터 탁 꺼줘야 됩니다. 근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80% 이상이 돼요.
제가 용산구 이촌동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요. 손님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8시 반이 마지막 고객을 받아요. 근데 제가 나올 때쯤, 내가 식사를 하고 나올 때쯤, 어떤 분이 왔어요. 식사하러. 그러니까 끝났대요. 카운터에서. 그래서 내가, 간판 불은 켜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 주인 되시는 분한테, 아니, 끝났으면 간판 불은 꺼줘야죠. 그래야 저 고객이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덜지요. 이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그런 경험을 하신 고객은요, 그다음부터 불이 켜져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안 가게 됩니다. 안 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불이 켜져 있어도 안 올라가고 전화를 합니다. 영업하느냐 안 하냐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안 하죠.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불 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무도 그런 걸 지적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백화점 10시 오픈하죠? 9시 9분 59초에도 문 안 열어요. 저도 가봤어요. 10시 하나하나 가보니까 정말 10시 딱 돼 문이 쫙 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고객들이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약국이 불 켜져 있어요. 저쪽에 보면 약국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멀리서 누가 와가지고 아기가 아파 약 사러 가야 되는데 불이 켜져 너무 행복히 쫓아가는데 문이 닫혀 있어. 그거는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간판 불 켜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장 안에 불은 켜져 있어도 돼요. 매장 안에 불은. 간판 불이 꺼져 있으면 매장 안에는 불이 켜놓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은 그걸 인지해요. 그걸 인지합니다. 이것을 제일 철저하게 지키는 업종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업종이 뭐냐면은 숙박업이에요. 숙박업. 어디 여러분들 그 여행 같은 데 가셔가지고 빈방 찾을 때 있잖아요. 간판 불 꺼진 집 가가지고 두드려서 빈방 있나 하고 물어보면 그 바보예요. 없어요. 간판 불이 꺼진 거는요, 방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켜져 있으면은 뭐예요? 빈방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고객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안 가죠, 그쪽으로 아예. 모르는 사람은 가서 계속 두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런 교육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는 데도 없고, 누가 뭐 이런 거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게 이미 통념적으로 이미 이게 소비자 고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거 정도는 지키고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도 정확하게 안 지키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루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쉬는 날 정하는 것도 창업자가 정합니다. 그러면 그날 쉰다고 고객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알리느냐? 어떻게 알려요? 일일이 고객 찾아다니면서 제가 월요일 날 쉽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점포 내에 써붙여야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그럼 월요일 쉬어야 돼요. 그럼 월요일 장사하면 그것도 배신이에요. 진짜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제가 요즘요, 제 사무실 주변에서도 조그마한 카페들을 특히 젊은 그 여성분들이 한 2-3평짜리 카페들을 많이 열었다. 근데 아니 열었으면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열었나 안 열었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 어떤 날은 그냥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그냥 닫아버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1시에 가서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매일 드시던 고객한테는 그걸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일반 고객들이
소상공인 소점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계돼 있어요. 영업 시간하고 저녁에 되면 간판불은 반드시 켜야 되니까 간판불을 켜는 이유도 저 멀리서 내 존재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간판불이 켜져 있는 게 중요한데 그 간판불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저 집이 뭐 하는 집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판에 그 쉽게 말하면 그 상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이 켜져서 잘 보이긴 한데 저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고객이 그쪽으로 발길이 안 가죠.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 브랜드하고 이름 있는 브랜드는 최근에 여러분들 던킨 도너츠라는 브랜드 아시죠? 도너츠자 뺐어요. 던킨만 붙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요즘 그거 보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와, 저게 좀 파격적이다. 근데 왜 도너츠를 뺐는지 아시죠? 왜 뺐냐 하면 커피도 팔아야 되거든요. 도너츠라고 붙으면 도너츠만 팔아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 보면 김밥집이라고 해놓고 김밥 말고 다른 것도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던킨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도너츠를 짜 빼고 던킨만 붙여놨는데 문제는 도너츠를 떼고 던킨만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저기 뭐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 상호를 정할 때도 상호 안에 내가 파는 상품의 주력 상품의 특징이 나타나게끔 해야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고객이 들어왔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유니폼을, 그러니까 복장을 착용하느냐 안 착용하지 않느냐도 일종의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자, 손님들이 왔을 때 파는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 같이 보여지는 게 좋지요. 여러분들 어디 저기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분들이 뭐 패션 감각이 없어가지고 맨날 흰 가운만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고객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 반드시 붙이죠. 그죠? 이름 없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점포에 가봐요. 옷도 제대로 안 입죠? 누군지도 몰라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소비자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그런 걸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봐요. 저는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옷 입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요, 이 바닥에 20년이 넘는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예전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지만 그 전에 중기청 회의 갔어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네들이 뭔가를 인증서 주고 이럴 때도 보면, 아니, 그냥 이 집 사장이라고 왔는데 보면 그냥 외출복 같은 거 입고 와서 사진 찍어 주고, 그런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장사를 30년 한 사람이 그런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없이 그렇게 장사하는 거한테 왜 우리가 뭘 줘야 되냐 이 말이지. 인정해 주고 축하해 줘야 되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옷을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식집 가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식집 가면 일본 관련 어떤 그 식당이나 음식점 가보면 복장 딱 입고 딱 합니다. 손님 들어오면 그냥 밝은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이게 기본. 이거 왜? 일본에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일본을 자랑하는 건 아니야. 배울 건 배워야죠. 배울 건 배워야죠.
한식 가보세요, 한식. 뭐, 지금 누가 손님인지, 나는 이런 것부터 받고 있는데, 이게요,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는 거죠. 실제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오죽하면 저는요, 자기가 하는 일, 저는 이거 역으로 해석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가의 모든 소상공인 관련 지원 이런 거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물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안 좋아하든 말든 맞는 이야기죠. 아니,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하게끔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자리를 잡으면요, 그걸 박차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거기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50년, 60년 된 음식점들이 있어요. 자리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꾸지 않는 가치를 충분히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게 주로 보면 어디냐면 대로변에 안 있고 골목 안에 있어요. 골목 식당은요, 골목 안에 있는 식당은 그런 게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거기 막 장사 잘 되게 해가지고 막 딴 데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골목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 골목에 오래 하도록 하는 게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그리고 거기는 많은 사람이 오면 골목이 좁아서 안 돼요. 예? 그냥 잔잔하게 계속 오게 하는 게 좋죠. 잔잔하게 계속 오게 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고객하고 그것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돈이 돼도요, 장소를 안 옮겨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장님은요, 한 자리에서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하시는데, 이분이요, 강남의 어떤 건물주가 이분 보고 1층을 그대로 줄 테니까, 공짜로 줄 테니까 옮겨라 해도 안 옮기고 있어요. 왜? 이곳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직장 다닐 때 다녔던 그곳을 결혼해서 아기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조만한 식당, 무슨 가게 이런 게 그렇게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엄청난 거기에는 또 다른 스토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그게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도요,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켜줘야 된다. 누가? 창업자가 운영을 했으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창업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그냥 부귀영화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경기도의 어느 시장을 갔는데요. 그 강의 때문에 갔어요. 상인의 건물이 있어요. 그 1층에 그 식당 있고 카페가 있어요. 그 내가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아니 여긴 정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문 열고 언제 문 닫고 내가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것도 상인회 건물 1층이에요. 난 거기 상인회장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거는 뭐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이거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 받을 때라도 이런 교육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영업허가증이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필수 사항이에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이런 걸 해야지. 아니, 위생을 지키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정신 상태가 잘못된 사람이 위생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 없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겠냐고? 모르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무언의 약속인데 보이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하고 간판 불도 보이고
옷도 입고 안 입고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그죠? 우리 집에서는 정말로 형편없는 제품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합리적 가격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너무 싸게 파는 것도 그건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소상공인들 중에 보면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 가게, 내 건물이 내 거야. 월세 안 나가. 그러니까 월세 나가는 그것을 고객한테 돌려줌으로 해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싸게 팔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많이 팔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좋은 건 아니에요. 합리적 가격 중요하다. 반대로 있잖아요. 요즘은 저는 어디 가면 너무 싸잖아요. 못 사요. 불안해서. 좀 못 믿겠는 거야.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 갔는데 음식값이 너무 싸잖아. 아우, 먹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데는 저는 지방 같은 데를 많이 가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거는 뭐 그걸 좋아하는 고객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도 반드시 좋은 전략은 아니다. 합리적 가격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야죠.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제품만 좋다고 고객이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도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밌게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테니까 고객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지켜야지.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불편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은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를 항상 지켜보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그런 반응을 느끼는 부분의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 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창업자는요. 이걸 알아요. 예를 들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이 반찬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진짜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요. 그 판단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원래는 처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아깝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보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음식점 가가지고 밥도 있잖아요. 어제 한 밥 오늘 주는 데 있죠. 저는 그거는요. 가장 나는 헌법으로 좀 막아야 됐으면 좋겠다.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저한테 걸리면 내가 혼을 내줍니다. 그럼 자기가 먹어야지 왜 나를 주냐고. 고객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욕심의 화예요. 많이 팔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놨다가 못 판 거지. 그럼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지. 왜 고객한테 전가시키냐 말이죠. 그거는 정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온장 뭐 이렇게 한 그런 그거 넣어놔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즉석밥을 많이 하죠. 시간이 걸리지만은 실제로 그게 고객한테 오히려 더 어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그럼 점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점포 환경을 수시로 변화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아요. 고객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오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그 자리가 없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표를 잘 안 내요. 안 내요. 왜? 안 오면 되니까. 안 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면 막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자기 집에 가서 하면 돼요. 자기 집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침대를 세워놔도 되고 뭐 눕혀놔. 그런데 점포는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내 공간이 아니잖아요. 누구 공간이에요? 고객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그래서 고객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무시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보십시오. 재료가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그나마 비슷한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에서 약간의 그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상품을 만들 게 아니라 스톱을 해야 됩니다. 스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데서 예를 들어 다른 재료를 해갖고 고객한테 줬는데 고객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만족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나한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자, 또 일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저는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관련 창업이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저는 또 가서 또 현장에서 배워올 게 많은데, 자, 보십시오. 이런 걸 하지. 오늘 준비된 재료가 끝났습니다라고 붙여요. 붙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조금씩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일찍 끝나면 일찍 붙이고 그냥 스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메뉴 중에 2가지가 파는데 1가지가 끝났다. 이 메뉴는 끝.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다른 메뉴를 먹고 싶은 분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지.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하다가 밥 떨어지면 옆집 가서 밥 빌려오고 이러죠. 여기 전쟁파인도 아니고 왜 내가 내 돈 주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이거야.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고객님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위반한 행위잖아요. 위반한 행위요. 이게 물론 법적으로 제재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성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깝게 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멀리 간다. 대신에 실패 쪽으로 가깝게 간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약속은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변경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공지를 해줘야 된다. 운영 과정에서 더 좋은 서비스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고객을 위한 거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아지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고객이 인지하거든요. 고객이 인지해요. 그 다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 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초반에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요. 오히려 창업해서 하기 전에 해야 될 과정을 겪다 보니까 고객이 모여서 내 고객이 되지도 전에 망가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초보 창업자인 경우에 시행착오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점포 창업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오픈 기간을 길게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단순히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고객과 약속의 문제예요. 약속이라는 거는요, 비즈니스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걸 반드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7시 30분에 영업 개시라고 해놨어요. 7시 30분, 07시 30분. 제가 8시 08시에 갔어요. 베이글, 이렇게 예전에는 아침 대용으로 베이글을 이렇게 오븐에 이렇게 돌려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을 이제 등교시켜주면서 그걸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안 된대. 아니, 30분이나 내가 여유를 줬잖아요. 1분도 아니고,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거길 안 갔어요. 안 간과 동시에 이제,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했죠. 어쩌면 좋은 게 아니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1년 뒤에 폐업했어요. 폐업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주인이 그 시간에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와요? 알바생이 오죠. 종업원이 오죠. 종업원은 이 가게가
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업 종료 후에 퇴근을 했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니 이런 거 있죠. 그 스위치를 껐는지 안 껐는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생맥주 전문점 하시는 그 사장님인데 그 생맥주 통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호스를 물로도 연결시켜 놔야 관이 깨끗해지는 그런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쪽으로 옮기고 갔는지 안 옮기고 갔는지 궁금해서 집에 갔다가 새벽 2시에 퇴근했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그걸 확인하고 갔어요. 가니까 잠이 너무 잘 오더래요. 이런 게 창업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했겠지, 옮겨놨겠지. 에이, 안 됐으면 어떨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씩 약속이 어기잖아. 이거 왜 이런 약속을 지키냐 하면은 깨끗한 생맥주를 고객한테 공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무언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행위예요. 스스로 지키는 행위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 몰라요, 고객들이. 하지만 내 스스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상황을 고객한테 당당하게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영업 중이라고 해놨어요. 붙여놨어요. 영업 중. 그런데 가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근데 그걸 함부로 내가 뭘 가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내가 또 오히려 잡혀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멘토를 해준 어떤 청년이 대구에서 빵집 7평짜리 빵집을 하는데 최근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공지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하길래 공지를 해라. 대신에 아프다고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프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술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집안 사정으로 언제까지 쉽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해라. 근데 자네는 결혼식 때도 신혼여행 가고 이래가 며칠 쉬었지. 그다음 또 이래가 쉬었잖아. 그럼 고객한테 엄청난 신뢰를 주는 거니까 나중에 오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라 내가 그랬어요. 뭐냐면은 서비스를 준다든가. 그게 기본적인 예의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고객은 많은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죠? 기본만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요,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주로 영업시간이 8시입니다. 저녁에. 음식점이 8시에 끝납니다. 특징이 다릅니다. 강원도는요, 8시 되면, 9시 되면 다 깜깜합니다. 대신에 아침을 일찍 합니다. 시계가 틀립니다. 서울하고. 근데 거기에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7시 55분에 제가 들어갔고 8시 2분에 4인 가족이 왔어요. 전 제 거는 5분 전에 가서 이미 주방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왔는데 여자분이에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보내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제가 좀 야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왜? 내가 이때까지 하겠다고 미리 공지해놨잖아요. 그럼 그건 늦게 온 거는 고객 책임이죠. 근데 그걸 또 이때까지 왔는데 배고프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가는 그날 문 못 닫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만큼 고객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본인이 지킬 약속만 해야 됩니다. 저는 내가 문 열고 문 닫는 시간을 정확하게 언제 열고 언제 닫을지 모를 것 같으면 아예 언제 연다고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 언제 열지 몰라요 라고 써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언제 열지 모르니까 고객이 알아서 오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정보 없이 그냥 고객이 이런 식은 제가 볼 때는 그 무례한 겁니다. 고객한테.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객과의 약속은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은 그걸 보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키지 않아도 고객이 인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보이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든 간에 영업을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 그 사인을 줘야 됩니다. 사인을. 제일 좋은 거는요, 고객한테 전부 문자 보내서 지금 5분 있으면 영업 끝나요 하고 문자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고객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판에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 혹시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창업을 안 하시더라도 고객으로 어디 다니실 때 만약에 간판 불은 켜놨는데 영업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용서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바뀌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객과 약속을 지켜라 이번 시간에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고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